고성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정책보좌관이 군의원을 고소한 것을 두고 군의회가 고성군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산 동부 지역이 정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최근 4주 동안 경남에선 하루 평균 2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진주시의 경남도청 환원시도 견제에 나서며 도청 이전 논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9일 경남에선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5명, 사천 5명, 김해 3명, 양산 3명, 통영 1명으로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 감염 확진자입니다. 18일 확진자가 나온 사천 공군부대에선 438명을 검사한 결과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34명은 음성입니다. 1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767명으로 이 중 270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군의회가 군 정책보좌관에 군의원 고소를 두고 군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얼어붙은 분위기 속 진행된 임시회 현장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한창인 본회의장. 새해 첫 회의였던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상자 군의원이 단상에 올라서자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 의원 고소에 대한 규탄과 군수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때문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총 11명의 군의원 중 9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군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어 백두영 군수가 그동안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고유의 권한을 침해해왔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성 군수는 그간 언론 매체를 통해 고성군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 의원의 사과 요구에 군수와 같은 당 소속 의원 2명은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2명의 의원이 빠진 채 진행된 군의회에서는 고성군수 공식 사과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잠시 한 목소리를 냈던 집행부와 의회가 연초부터 다시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회가 끝나자 백군수는 해당 결의안에 대한 언급 없이 의회를 떠났습니다. 새해 첫 의회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협화음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중심지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자체가 노후화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부 양산, 양산의 웅상 지역이 그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9년 양산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 역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정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양산시 3호동에 위치한 서창시장 일대입니다. 과거 양산 동부 지역의 대표 중심지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고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창시장을 중심으로 양산의 동부권인 웅상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양산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장의 상권과 문화를 부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 단계지만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옛날에는 좀 좋았는데 지금은 영 안 좋아요. 많이 빠졌어요. 건물도 많이 오래돼가 새 건물이 좀 들어와야 돼요. 깨끗해지면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요 장사하는데 영 도움이 돼요. 활력이 차고. 청년층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LH와 함께 청년 노동자를 위한 행복주택 100여 가구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를 겨냥한 산업혁신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지역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옛 국도 7호선 구간에 조선통신사길을 재현한 문화거리와 조선시대 곡물 창고에서 유래한 서창이라는 지명에 걸맞는 지역 전통 문화와 역사를 특화한 공간으로 꾸며 상권 재생을 이끌 예정입니다. 바로 옆 주남마을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노인교실, 생활체육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짧은 2년 동안 창원이나 김해는 거의 이제 수준에 근접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양산은 뭐니 해도 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발전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이나 예술 쪽에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700억 원이 투입될 양산 3호 주남지구 도시재생 사업. 원도심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올해는 경기 침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대책들 김한식 기자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비 급감으로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정말 잠자는 시간 말고는 전부 다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희망을 잃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상인들이 마음이 다 같다고 생각해요. 숙박업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부여하고 있는 별도의 이제 환경 소독과 관련한 심사를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호텔 내에서 그 쾌적한 환경 내에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게끔. 지역 의료관광 산업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렵게 의료관광 메카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 종식 이후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라든지 또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환자 중심의 치료가 더 될 수 있도록. 소비 위축에 사람들이 외출까지 꺼리면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전통시장의 상황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는 등 자체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1월 16일까지 4주 동안 경남에선 하루 평균 2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기도원과 목욕탕, 골프 모임 관련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진주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이 123명, 거제 76명, 양산 71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전파 감염 지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4주 차이에 14.3%포인트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3으로 늘었습니다. 경남도는 감염 가능성이 높지만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양상이라며 감염병 재확산이 가능한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진주시의 경남도청 환원시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장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진주에 위치한 경남 서부청사가 도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과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창원시의회는 또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경남도청 이전 논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이 올 상반기 문을 열 전망입니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임시회에서 SM타운 건물과 공영주차장 소유권이 다음 달 준공 이후 창원시로 넘어오는 내용을 담은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처리했습니다. 개관까지 남은 절차는 운영 조례 제정과 민간 위탁심의, 관리 운영 협약 등으로 창원시는 4월, 늦어도 6월이면 SM타운 개관을 예상했습니다. SM타운에는 공연장과 호텔, 한류팬을 겨냥한 한류 체험시설이 입주하며 건물 층별 구성과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거제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350여 명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21년도 일반고 7개 교의 입학생은 1,946명으로 184명이 미달했고 특성화고 2개 교에서는 300명 정원에 169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거제 공고는 정원을 충족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태가 지난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진학 포기와 외부 지역 진학보다는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미달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의 농산물과 농식품 수출 실적이 6,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은 김치, 단감, 화훼, 채소 등의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고 발효식품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홍콩, 베트남, 영국 등 수출국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향상이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혁신 조달 성과 확산과 창업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조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19일 경남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판로 지원과 도내 혁신 제품 발굴 및 구매에 관한 사항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조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예산 낭비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면 됩니다. 양산시의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대촌마을에서 민관합동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AI IoT 기술 기반 스마트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밀양시가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현장 기술팀을 운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폐교 매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